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한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코인 시장이 저번 월요일에 묵직한 조정이 나오면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급등락이 있을 때 뭘 어떻게 사야 할지 저도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에 가까운 저의 경험과 생각을 두 가지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조정의 시간이 왔었죠. 뭘 어떻게 사야 될까요? 하면요. 항상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세요. 근데 그러기에는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미 뭐 6천만 원에 뭐 300만 원 넘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크게 올랐던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카르다노에 이어서 뭐 알고랜드, 폴카닷 평소에 언급조차 안 되던 코인들까지 폭발을 해버렸었죠. 이런 코인을 사기에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폭발할 알트코인 찾는 방법과 25년 출구 전략, 제가 한 1주, 2주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런 좀 세부적인 알트코인 찾는 기준들, 예를 들면 뭐 개발자 수를 봐라, 뭐 디파이 거래량이나 뎁수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랬던 영상이 있긴 한데요. 이번 거는 조금은 더 큰 범위에서 알트코인 찾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장맞이용 포트폴리오로 교체합시다. 조금 너무 올드한 코인만 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면요, 21년도에 물려 있는 코인만 하더라도 벌써 2년,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노땅 코인이 돼버려요. 이 세계에서는 계속 새로운 코인이 나와서 치고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먹고 자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런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어마켓 때 계속 조롱과 서름을 당하면서 꾸역꾸역 사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사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전자는요, 너무 선택권이 많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지금 베어마켓 때 샀던 것들이요, 이미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불어져 있을 거거든요.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그걸 익절하셔서 현금으로 바꾸셔도 되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로 조금 교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25년까지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되고, 선택권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뭐 새로운 코인 살 수는 있겠지만 좀 여유가 적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5년에 더 큰 불장이 예정돼 있죠. 상반기인지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블랙락이 ETF를 만든 거고 24년도에요. 그래서 그때를 위한 지금은 재정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수든 매도든 연습을 안 하면요. 올라갈 때 못 팔고요. 내려갈 때 못 삽니다. 뭐 소액이라도 이런 걸 좀 해보는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갔었잖아요.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월드컵 2002년 4강 때 박지성 선수를 좀 찾는 훈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물론 뭐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도 뛰어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신구 조화가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니 뭐 레알 소시에다드니 아무데도 간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일단 베테랑들을 보니까 뭐 홍명보, 황선홍, 뭐 김태영, 뭐 최진철 엄청 베테랑들도 포진을 많이 해 있었고요. 새로운 분들, 이 젊은 피들 박지성, 뭐 이천수, 차두리, 송종국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죄다 선수들이 홍명보, 황선홍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경험은 많은 베테랑인데요. 후반전 가서 체력이 많이 딸릴 겁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분들 전부 다 11명이 다 이천수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체력도 좋고 빠르고 드리블 다 잘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한 두 골 먹었다든지 하면 멘탈이 크게 흔들려서 뭐 반칙을 한다든지 뭐 흥분을 해서 경기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 조화가 좀 필요하다. 좀 박지성 같은 이때만 해도 뭐 한국에 있었거나 일본에 있었을 텐데 이런 선수들을 좀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아직도 보여준 게 없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번 뭐 산타 랠리든 아니면 어떤 상승세에 좀 교체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게 어떨까? 너무 보여준 게 없는데 오래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똑같은 생각을 크립토 벤터라는 저희보다 훨씬 유명한 뭐 6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분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올드 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뉴 코인, 새로운 코인, 오래된 코인. 그리고 위쪽은 뉴 내러티브,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인 거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뭐 실물 자산화 또는 게임 이런 핫한 테마 있잖아요. 요런 코인의 테마. 그리고 여기는 올드 내러티브, 구닥다리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코인이 엄청난 기대감을 받고 상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순위를 매겨봤는데 여기가 1등, 여기가 2순위, 여기가 3순위, 여기가 4순위. 한번 1순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테마까지도 새롭습니다. 너무 뭐 유혹할 만한 화려하다는 거죠. 이런 코인들은요. 뭔가 실적을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냥 나 새로 백서 들고 나왔는데 이런 거 할 거야 하면은 꽝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엄청나게 폭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이런 곳들은 기대감, 투자는 기대감이라고 했었죠. 기대감을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만 스쳐도 뭐 실물 자산하든 뭐 AI든 스치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2순위는 이제 오래됐는데 새로운 내러티브 뭐 AI나 이런 게 묻은 코인들 뭐 나쁘지 않겠죠. 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3순위는 새로웠는데 올드하다. 4순위가 최악이겠죠. 오래됐는데 내러티브도 올드합니다.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마케팅도 안 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트위터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4번이나 3번에 있는 코인들을 2번이나 1번 쪽으로 조금 이번 상승이 온다면 매도를 하고 좀 교체를 하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벤터가요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이 뉴 내러티브 이 위쪽에 있을수록요 핫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올수록 올드한 내러티브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 있을수록 이제 막 나온 신생 코인 왼쪽에 있을수록 정말 오래된 코인 뭐 도지 이런 것들 13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2순위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2순위에 우리들의 코인이 그래도 가장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여기 1순위는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2순위에서 몇 개만 얘기를 드리면요. 랜더 토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비트의 BTC 마켓에 상장돼 있고요. 오래됐는데 뭐 GPU를 렌더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AI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매우 핫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AI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타오도 그렇고 티아도 그렇고 다 AI입니다.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티커가 잘못됐긴 한데요. 도지코인도 오래되긴 했지만 뭐 달나라 간다, 화성 간다, 뭐 트위터의 결제로 쓰인다는 등 뭐 잊을만 하면 머스크가 나와서 홍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올드했지만 인기가 있고 살아남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체인링크 올해도 됐고요. 21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익절은 했으나 너무 안 올라서 굉장히 속 썩였던 코인 중에 하나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실물 자산화를 논하면서 갑자기 뭐 오라클 없었던 개념이 아니죠. 예전부터 잘하고 있었고 절대 강자였는데요. 지금에서야 뭐 실물 자산화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다. 잘하고 있는 거죠. 체인링크가요. 이제 1순위 쪽 뭐 여기 중에서 이천수나 박지성 같은 코인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살펴보면요. 일단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째려보고 있는 코인들만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보거나 여기 옆에 써놨는데요. 뭐 샀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타오, 티아 이런 것들 다 AI 쪽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티아는 레이어 1이고 피스라는 코인은 되게 재밌는데 오라클 코인입니다. 근데 오라클 하면 뭐가 생각나네요? 바로 이 체인링크가 압도적인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절대 강자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뉴 코인의 뉴 내러티브는요. 그냥 화려한 백서를 가지고 계획만 갖고 있어도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 보여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도 지금 유망주로 여기에 끼어 있는 거다. 그리고 봉크라는 멍멍이 손자 코인이죠. 도지와 시바이누 아들에 이어서 손자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 봉크 제가 알기로 올해에만 뭐 5천 몇 퍼센트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결제에 안 쓰여도 되고요. 뭐 여기저기 달나라 안 가도 됩니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멍멍이 3세대 코인으로 주목을 받아서 그렇게 올라 버린 거다.
굉장히 대신에 이제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소개를 예전에도 했었지만 뭐 뉴트론이라는 코인도 있고요. 뭐 엑셀라라는 코인도 있고 뭐 업비트에 상장도 됐었죠. 뭐 텀이나 뭐 슈퍼버스 이게 이제 게임 코인이에요. 그리고 AI 중에 아카시 네트워크 뭐 이런 코인들을 유망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 조정 때 뭐 뉴트론은 뭐 살짝 샀던 것 같아요. 이 중에 뭐 소액 많아야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뭐 있는 셈 치고 없는 셈 치고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주요 코인들 뭐 이쪽이나 아무튼 위쪽에 있는 코인을 사는 게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25년을 그렇게 맞아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최악의 경우 4순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하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크립토 벤터가요, 이더리움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더리움은 여기 위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이 자체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더리움은요, 알트라고 불리면 조금 기분이 나쁜 코인이에요. 근데 지금 올드 코인에 올드 내러티브에 넣어놓은 건 글쎄요, 저는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분 입장에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올드한데 올드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코인들을 여기 옆에다 좀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인 거잖아요. 크립토 벤터와 저의 생각이 다르듯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런 코인들이 쓰임을 제가 잘 못 찾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소식도 잘 안 전해주고 그래서 조금은 이런 코인들이 있다면 뭐 24년 산타랠리나 그 전이죠. 산타랠리나 아니면 어느 상승세에 조금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1순위, 2순위로요.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라이코인, 이오스는 정말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좀 개발을 소홀히 했던 것 같고요. 퀀텀도 인공위성 썼던 거의 원조격이잖아요. 17년에 인공위성 쏜다고 하면서 뭐 12만 원 가고 그래서 크게 불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잘 공부를 더 해보시고 뭐 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새로운 3순위였죠. 새로운 코인인데 올드한 테마를 갖고 있는 코인들. 근데 차라리 뭐 여기보다 훨씬 낫죠. 새로운 코인이기 때문에 AI든 뭐 실물 자산하든 뭔가 테마를 묻혀서 요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 있는 코인들은 조금 노력을 하고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이제 전자는요, 주로 베어마켓 때 좀 많은 코인들을 샀던 분들이 활용할 법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폭등 때 사신 분들, 특히 높았을 때 사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단기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90%에 달한다. 저는 이 얘기를 일단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과거는요, 내 행동의 결과이자 대가이거든요. 타명 매수를 했으니까요. 사실 조금만 흔들려도 심리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갑니다. 매우 투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추후에 성공할 수 있다. 왜냐면요, 인정을 안 하고 너가 잘못 추천해 줬어. 뭐 정부가 잘못했어. 머스크가 이렇게 입을 잘못 놀렸어. 이렇게 남 탓을 해버리면요, 본인이 안 고쳐져요. 내가 실수를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안 해야지. 뭐 돈을 좀 출금을 해서 어디 빼놓을까? 아니면 스테이킹에 넣어놓을까? 뭐 이런 행동이 나오는데 인정을 안 하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계시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말 내 잘못을 인정해야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제가 이런 어르신을 봤습니다. 65세가 넘으셨는데요. 매일 아침 9시에 주식에 들어가서 10시까지 단타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요, 평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성과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쭤보면요,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보니까 내가 집을 몇 채를 날렸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안 바뀌면 계속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인정하고 변해야 된다. 실수를 줄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분들의 선택은 크게 둘 중에 하나겠죠. 조정에 핫한 코인을 매수를 하든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요. 아니면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셔야 된다. 둘 다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올라가고 있을 때 너무 사고 싶은데 그럴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왜 늦은 자들, 특히나 오를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는 게 왜 나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큰 시총으로 하락 시에 덜 떨어지겠죠. 당연한 소리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멘탈이 유지가 돼요.
항상 오를 것만 생각하지 떨어지는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요, 비트랑 이더를 샀는데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전 세계에 있는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내가 떨어진 것보다 전 세계의 뭐 몇 억 명에 달하는 코인 투자자들이 나보다 더 힘들겠구나. 이런 멘탈이 좀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승 시에는 덜 오르겠죠. 근데 베어마켓 때 힘들게 욕먹어 가면서 살았던 그 투자했던 분들이랑 그분들이 만약 100%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내가 그분들과 똑같이 100%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게 수익을 보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0% 정도만 먹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첫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은 하락 시에요. 비트코인 마켓이 있죠. 업비트예요. 여기에서 제2의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잖아요. BTC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 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떨어지더라도 알트를 이걸로 더 사면 된다. 이런 또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단 지금은 이더리움을 사는 게 좀 더 수익률 면에서 낫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 몇 개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제가 2023년에 업비트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요. 그랬더니 올해 이제 최저점 비트코인은 약 2,070만 원, 최고점은 6,131만 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약 3배, 196% 정도 오른 거죠. 반면에 시총도 더 낮은 이더리움은요, 172%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요. 그렇다 함은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치고 나간 것도 있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눌려 있다. 비록 뭐 300만 원 넘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네 번째 이유는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달려간 게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 투자는 기대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뭐 24년 1월이든 3월이든 비트코인 ETF가 되면 그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옆에 고개를 돌리면 이더리움이 떡하니 앉아 있을 겁니다. 지금 벌써 뭐 솔라나의 리플마저도 ETF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가만히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기대감 덕분에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몇 개 보충 설명을 더 찾아왔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력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샀을 때 가격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약간은 좀 크게 오른 시점,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으면 좀 폭락하고 안 좋은 시점. 왜냐면요, 떨어질 땐 알트가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비트코인보다도. 그래서 불장 때, 21년 불장 때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와 있고요. 테라루나 사태 때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뭐 12월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더 비트코인 차트가 요 정도에 와 있더라고요, 가격이. 어, 근데 지금이 사실 테라 루나급의 위기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이걸 볼 때 이제 테라 루나급의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을 찍고 올라갈지 뭐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꽤나 저평가되어 있고 비트코인이 너무 달려가서 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비트코인 그 순환하는 원리 알잖아요. 뭐 비트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에서 알트로 쭉쭉쭉 내려가는, 지금 이더리움으로 내려오다 말았다. 비트코인만 재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비트코인만 도미넌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시총에서 내가 차지하는 퍼센티지, 이걸 나타내는 차트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한 20%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2020년부터 21년까지는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전체 시장에서 불장이 예상되고 있었고 실제로 왔으니까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이 펌핑이 나온 거죠. 전체 시총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테라 루나 때 한번 크게 떨어지죠. 왜냐면 뭐 비트코인은 조금 떨어지는데 알트들은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줄었다가 최근 들어 보니까요 다시 올랐는데 다시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요. 현물 ETF 신청하면서 혼자 몸집이 너무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이더리움의 공간이 작아진 거죠. 심지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 정도까지 못해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더리움이 뭐 크게 올랐는데 옵션 트레이더들은요, 내년 초에 이더리움의 큰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옵션 트레이더는요, 거의 도박사들입니다. 뭐 5배, 10배, 20배 하면서 뭐 롱숏 베팅하는 분들인데 그들의 재산을 지금 이더리움이 앞으로 크게 상승하는데 베팅하고 있다.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힘든 추수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 말은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때요, 10년 수건 사업이었던 현물 ETF를 앞두고 있는 단기 추수 시점이 맞습니다. 25년까지 모아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확실한 건 지금은 모내기 시점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길고 긴 베어마켓 때 힘들게 욕 먹어가면서 한 푼, 두 푼이라도 사셨던 분들은 조정에도 여유가 있으며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었죠. 포트폴리오를 아까처럼 변경을 하든지 일부 현금화를 하든지 그대로 25년을 맞이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21년에 물려서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도 실망하긴 이릅니다. 과거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불리하긴 한데요. 지금부터라도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공부와 훈련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흔히 착각을 하는 게요. 오르고 내리는 걸 맞추는 걸 공부가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공부와 훈련을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실수를 하고 겪어봤기 때문에 힘든 분들 입장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